ESS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전력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풍력 태양광으로 돌리고 있다. 전기차용 2차 전지보다 ESS용 2차 전지가 훨씬 더 마진율이 높다. 근데 이제 유럽도 중국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이 배터리 공장 여기 와서 지으면 니네 거 팔게 해줄게.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는 순간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죠. 그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기회가 있다. 일단 유럽 시장이 상반기 내내 꾸준한 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적은 양으로 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6월 대비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한 6,000대 정도가 좀 증가된 수치입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이 거의 뭐 한 상반기 내내 꾸준한 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확연한 안정화 부분에서 점유율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북미 시장이 1분기에 좀 안 좋았고요. 2분기에서 후반기로 좀 갈수록 어느 정도 좀 판매량들이 좀 늘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이 증가세, 성장세가 좀 다소 좀 둔화된 그런 흐름들이 좀 아쉽지 않아요. 역시나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재차 좀 그 공급량들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일단 3분기 초입에 대한 그런 이 공급량들이 소폭 좀 감소됐던 데이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지표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 3분기의 첫 달이죠. 7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세부 데이터가 좀 공개가 좀 됐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전체 포함된 전기차 판매량이 256만 3천 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1.8%가 좀 증가됐는데, 일단 우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증가세를 보면 네. 중국 시장은 우리가 논외로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시장이 소폭 좀 감소되는 그런 흐름에서에 대한 증가세가 확인됐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일단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대비해서는 좀 증가했는데 지난 6월 대비해서는 22.8% 정도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판매량이 둔화된 미국이 오히려 7월 지표에서 한 11.3% 정도가 좀 증가됐다는 그런 소폭의 좀 차이가 좀 있었고, 전체적인 판매량은 뭐 비아디와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글로벌 판매량 1위, 2위를 좀 기록했는데, 중국을 좀 제외했을 때 테슬라가 11만 1,000대를 좀 팔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2위가 폭스바겐 판매량이 네. 10만 8,000대. 3위가 현대기아차 그룹이 한 현대기아차는 5만 얼마? 8천.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테슬라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슬라의 모델 Y 신차에 대한 출시가 일단 뭐 6월에서 7월로 좀 넘어가는 구간에 그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살짝 뭐 7월에서는 어떤 이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하회된 그런 수치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살짝 좀 우려스럽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게 적은 양으로 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6월 대비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한 6,000대 정도가 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5만 대 이상에 대한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3분기 안에는 6만 대를 사상 처음으로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대한 이 기아차에 대한 호환도라든가 판매량들이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점들은 네.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8월 달에 대한 데이터가 좀 세부적으로 좀 나오진 않았는데, 이 전망치가 좀 나왔던 부분들은 순수 전기차에 대한 출하량이 한 160만 대. 네. 그런데 우리가 7월 세부 데이터에서에 대한 순수 전기차량이 167만 대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비중보다 유럽은 전기차가 좀 더 많이 팔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북미 시장은 여전히 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6월과 7월 대비해서는 뭐 소폭 좀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수치상으로는 6월 그리고 7월과 8월까지에 대한 소폭 영향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 안에서 이제 보조금부 정책들이 좀 중단이 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대한 중단들보다 네. 일단 8월 중순 이후에 보조금 정책이 다시 좀 부활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데이터 부분부터는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들이 그래도 지금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글로벌 출하량들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변수는 지금 9월 30일까지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어떤 폐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선제적인 어떤 수요 물량들이 대거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과
9월까지는 북미향의 이 전기차 공급량들 또는 뭐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공급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의 어떤 이 개선 기대감대로 우리가 같이 체크를 좀 해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낚시하면 입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입질은 네. 입질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진 않는데 계속 와서 이제 톡톡 건드리는. 건드리고 먹이만 따고 지렁이만 따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난달에는 좀 좋았다가 오히려 이제 8월 들어오면서 8월 중순 또 한 달간 또 쉬었죠. 조정이 나온 게 대부분 뭐 유상증자, 뭐 BW 발행, 뭐 리튬 가격의 일부 하락, 뭐 이런 건데 뭐 CATL이 갑자기 이제 리튬 생산을 다시 재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제 그 바닥에서 확인하고 올리려고 하는 섹터, 특히 흑자 전환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안 좋았던 업황은 올라올 때 보면 되게 돌다리 두들기듯이 올라오죠.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옛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확 맞아요. 빼고. 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국면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뭐 반등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중 규제는 여전히 있죠. 네, 리튬 가격도 뭐 사실은 바닥에서 진짜 요만큼 반등한 거. 예,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약간 흔들리는 거 가지고 너무 지금 예민하다.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리튬 가격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ESS 양으로 지금 엄청난 수요가 좀 땡겨지고 있고 전기차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글로벌리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안에서 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고 글로벌리 지금 ESS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ESS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전력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풍력 태양광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 웃긴 일인데 미국의 그 대통령은 원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전력 회사들은 풍력 태양광만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거기 규제가 심해서 허가 받으려면 한 5, 6년 걸린대요. 길면 10년씩 걸린다는 겁니다. 부지 선정하고 허가 받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준비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사라질 텐데 뭐 그죠. 네, 그 장기 계획은 그냥 그대로 또 가고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얼마나 급하면 석탄 발전소까지 돌렸는데 화력 발전소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돌려서 석탄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만큼 ESS는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내년에 한 2배 이상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ESS가 잘 팔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계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게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중국산을 다 썼는데 이제는 중국산을 안 쓰면 그 과정이 맞는다라고 하면 예, LG 엔솔이랑 뭐 우리나라 SK온이랑 삼성 SDI가 그걸 다 가져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관련된 그 키워드가 되게 좋고요. 이게 전기차용 2차 전지보다 ESS용 2차 전지가 훨씬 더 마진율이 높다. 합작을 안 하니까. 예, 뭐 그 얘기 지난달에도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게 여전히 똑같은 뷰입니다. 이 뷰를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끌고 가면서 빠질 때마다 모아야 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도 똑같은 거였잖아요. 반도체 시장 HBM AI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 투자는 안 하네. 그리고 소비장이 빠졌다가 이제 한다니까 막 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은 연간 지금 20%씩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부터. 거기에 내년에 되면 2035년에 내연기관차 다 폐지하겠다 정책 안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안 바뀌었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안 됐습니다. 네. 유지. 2035년 이후로 내연기관 안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는 네. 물론 그건 또 바뀔 수 있죠. 정치 지형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여전히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2차 그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맞고요. 다시 회복됐고 그 중에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차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유럽도 중국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이 배터리 공장 여기 와서 지으면 니네 거 팔게 해줄게. 근데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는 순간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LFP를 우리가 안 했다가 지금 작년부터 막 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막 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죠. SK온도 LFP 때문에 지금 풀가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 지금 소재 납품하고 있는 LNF가 LNFP 양극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ESS랑 LFP. 어떤 분이 그래서 결국에 궁극은 LFP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희귀금속보다는 흔한 철을 쓰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그러네요.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FP도 지금 성능이 개량돼서 생각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결국엔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게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자꾸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을 지어야 된다. 이거 주식시장에 되게 그냥 알려진 진실이잖아요. 네.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얼마 안에 지어야 될까요? 한 2, 3년 안에 빨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급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안 맞죠. 그럼 이거를 뭘로 메꿔올 거냐? ESS랑 수소 연료 전지가 메꿔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ESS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 ESS 더 깔아야 되고 안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를 써야 됩니다. SOFC를 써야 됩니다. SOFC에 대한 이게 오늘 이제 2차 전지인데 왜 SOFC를 얘기하냐? 결국엔 ESS랑 SOFC가 이 중간 텀을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은 멀고 이건 가깝다. 블룸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7월 이후로 거의 한 2.5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 피어셀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움직여요. 여기는 유상증자도 끝났고 지금 흑연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음극재 관련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중국 기업 제외하고는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반짝하다가 또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뭐 잊어버리는 거죠 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지금 다 같이 좋아진다. 포트에 들어갔지 않은 종목도 관심 종목에다 꼭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그럼 거기서 이제 종목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참고로 보는 종목과 네. 진짜로 뭐 투자를 해야 될 종목과 이거를 구별해서 놔요. 그러니까 이게 군을 형성해 놓으면 아 오늘 흐름이 어떻구나를 보는 게 되게 편하시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를 계속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되게 압축시켜 드리는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 지난주에는 지난달에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는 LNF가 좋아 보입니다. 네, LNF BW 발행한다고 쭉 빠졌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BW 발행 잘했고 그 다음에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 보고서가 빵 나오니까 주가 올라가죠. 한 180억 정도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 지금 LNF가 그나마 전기차 그래도 꾸준히 팔고 있는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제 LFP ESS용 LFP 양극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지금 미리 수주가 나오니까 실적이 돌아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LG엔솔, 삼성 SDI 뭐 이런 거 보셔도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어디를 볼까? 포스코 퓨처엠, LNF 이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FP가 껴있는 회사를 사셔야 된다. 네. 물론 대부분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뭐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하는데 거기 이제 케이스 만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단에서는 LNF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종목단에서는 삼성 SDI가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 네.